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사회를 좀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출신이지만 2001년에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박노자 교수.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 귀화 한국인이세요. 경희대 교수로 3년을 지내다가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하고 계신 분,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던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습니다. 오슬로 대학교 한국학과 박노자 교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마이크를 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 어저께 왔습니다. 어제 오셨어요? 네, 네. 그 언제 가세요? 제 일요일 날 갑니다. 세상, 어제 오셨다가 일요일 날 가는 그 짧은 일정 중에 지금 뉴스쇼에 와주신 거예요?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동입니다. 아니, 박노자 교수,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면서 인사 건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낯설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원래는 러시아 분이세요. 본명은?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네.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고교 시절에 춘향전을 보고 한국에 매료가 돼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의 한국사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가야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건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건 하나 여쭤야겠네요. 춘향전에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매료가 되셨어요? 제가 그때는 책도 읽었지만은 아마도 신산옥이 북한에서 찍은 그 영화 사랑 내 사랑 그거는 소련에서는 그 국민 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판 춘향전 보셨군요. 그러니까 러시아 계셨으니까. 근데 이거는 북한판이지만 신산옥 감독 그러니까 신산옥 감독이 찍은 것이고 저는 배우들의 연기력도 그렇지만 외모도 상당히 매료되고 외모도 한국인 외모에 매료되신 거예요? 예, 어쨌든 그 당시에는 10대 중반이고 하다 그래서 보니까 하여간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한국인의 외모에 매료지만 그 후에는 한국의 사회, 역사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예 한국으로 귀화. 지금 부인도 한국분, 네, 한국에서 결혼을 하신 그런 거예요. 그 후로 한국인보다 더 날카롭게 한국에 대해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저서들을 한번 보면 최근에는 전환의 시대에도 있고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렇게 대한민국 시리즈 같은 책들도 많이 내셨어요. 교수님, 박노자 교수님. 지금 2019년 우리 돌아가는 한국 사회를 보고 대한민국, 뭐뭐한 대한민국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본다면 지금은 무슨 대한민국입니까? 각자 도생 대한민국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가 본인만 살기를 도모하는 각자 도생. 왜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사회가 가면 갈수록 파편화, 원자화 되고 파편화. 그냥 각자가 본인이 살아남기를 위해서 목숨 바치듯이 싸워야 하는 이제 그런 외로운 경쟁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경쟁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군다나 외롭게 경쟁하는 게 더군다나 힘들어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높은 자살률을 세계에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대단히 높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세계 4위죠, 지금은. 4위인데 1, 2, 5, 6, 7, 2 보면은 거의 다 구소련의 공화국들입니다. 구소련이 우리랑 비슷하게 자살률이. 그렇죠. 러시아는 아예 한국보다 높다는 기현적인 현상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그쪽은 나라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야. 나라가 망하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아노미에 빠지는 거죠. 아노미가 무엇입니까? 사회는 협력 능력을 잃어서 각자가 각자 도생해야 하는 외롭게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약자들이 자살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도태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부정을 못하겠네요. 각자 도생 대한민국이라는 진단에 부정을 못하겠는데 더 슬픈 건 자살률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망한 나라다. 우리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은 사회가 망하는.
이제 사회가 말하자면 조직력 예, 그리고는 협력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각자 도생, 늪에 빠지는 아노미에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유실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진단을 내렸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단도 정확하게 지금 내려보는 건데 그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요 사건들에서도 한번 공통점을 좀 찾아보죠.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교수님 SNS 보니까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태까지 통틀어서 총평을 내리신 게 있더라고요. 보면서는 어떤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한 생각은 이건 스캔들로만 치부하면 안 되고 이건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그 말하자면 우리가 한국 사회의 속살을 민낯 예, 그런 거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윈도우라고 창이라고는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좁대 손상납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구조의 특질이 제가 조금 신경 써서 나름대로 이렇게 디테일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랬었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 공통점은 다 성이에요. 공교롭게도. 성 스캔들이라는 게 공통점인데 그 밑에 구조를 한번 보자.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다. 어떤 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자연 사건, 근데 사실은 우리가 피해자 이름 가지고 사건이라고 붙이는 것도 못마땅하죠. 사실 억울하죠. 하죠. 그냥 일간지 일부 사건 내지 집안 사건 이렇게 부르면 더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것보다는 저한테는 이 사실상 강간알선이죠. 강간알선 사건인데 거기에서 은폐된 부분 중에 하나는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전자연 배우를 계속해서 때렸다. 폭행이 있었어요. 폭행, 감금, 폭행, 모욕. 맞아요. 그거는 소속사 활동이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유기적인 일부분이 된 것이죠. 그런지 직장에서 맞고 산다. 직장에서 그러네요. 장자연 씨 직장은 그 소속사였으니까. 그렇죠. 맞고 살았죠. 맞고 살았네요.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특별한 일이라면은 맞고 살지는 않고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신고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직장이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었겠죠. 하필이면 직장에서 맞고 살아야 합니까? 왜 한국인은 직장에서 맞고 사는가? 사실은 직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미국의 직장 총기 난사 사건 보시죠. 이짐에 당했다가 그냥 봉풀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짐이라 해도 대체 심적 고립이라든가 명박이라든가 위협, 해고 위협이라든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직장에서 뭔가를 당해도 그거는 이짐의 정신적인 것인데 거기까지는 여기에서는 맞고 사는 직장인 노비도 아닌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맞고 폭행을 당하는 게 특징이다. 그거는 사실은 세계 자본주의 사회 여러 사회들을 봐도 조금 특이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때릴까요? 어느 사회에도 군대에서 때리니까요. 한국 사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노무 관리의 원형. 어떤 거예요? 노무 관리. 그러니까 노동자 관리의 노무 관리의 원형이 무엇이며 군부대입니다. 노무 관리의 원흉이 무엇이냐? 원형이 뭐냐? 군부대죠. 군대 문화에서부터 기인한다. 군대 문화가 그대로 직장 문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직장이 폭력화된 것을 도저히 다른 방식으로는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연 씨 사건을 보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 깊은 부분을 보셨군요. 폭력화, 극도로 사회의 여러 곳이 폭력화돼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실감할 수가 있었고요. 버닝썬은 어때요? 요새 난리가 난 그 버닝썬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야 할까 한국 사회의 이너서클, 그러니까 사회 지배층. 사회 지배층은 아주 뿌리 깊은 강간 문화, 남성들만의 강간 문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일면으로 군대에서의 남성들의 손문화하고도 연결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군에서도 자기 성경험을 털고 같이 총각 딱지 떼겠다. 성경험 털어놓으면서 하나가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여성들을 하위 배치를 시키면서 남성들만의 커뮤니티의 연대력을 이렇게 증강시키는 예. 군대에서도 그런 신고식들이 있는데 한국 이제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뿌리 깊은 지배층 남자들의 강간 문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 설명이 되네요, 진짜. 연예인이 지금 사실은 권력층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 연예인들에게 주로 벌어진 버닝썬 사태, 김학의 사건 당연히 그 사람 권력자였고 장자연 그렇고 수천만 원을 내고 클럽에 다니는 사람이 글쎄 권력층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돈이 권력이죠. 돈이 권력이죠. 그런 데에서 다니는 사람은 뭐 돈 없이는 다니지 못할 테고요. 그러니까 강간 뭐라 그래야 할까 같이 여성을 강간해야 남성으로서의 우준이 생기는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강간 문화. 참 이게 부정을 못 하겠네요, 진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층의 강간 이 참 단어를 말하기도 참 이게 강간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닿을 수가 없는 건데. 강간은 범죄지 문화는 아니에요. 범죄인데. 강간 범죄 문화네요, 한마디로. 범죄 문화죠. 그러니까 문화는 여기에서는 습관화되어 있다.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쓰는 거지. 알겠습니다. 강간이 문화일 수는 없죠. 없죠. 그것이 이 지금 권력층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들의 구조다, 배경이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대한민국 같은 책을 제가 보면은 대한민국은 배당을 받으려는 1% 주주들 클럽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회사 같다 하셨는데 이것도 다 통하는 얘기입니까, 그럼? 왜냐하면 그 1%는 어쨌든 남성들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카르텔이고요. 그 카르텔에서는 남성들 사이에서 그 연대감을 증강시키고 그들을 털털 뭉치게 하는 기폭제랄까? 이제 원동력 중에 하나는 같이 강간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삶이죠. 손접대를 같이 받고 성접대를 받고 말하자면 유사 강간 내지 강간을 같이 하는 클럽에서 자기가 마약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마약을 먹여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뭐 이런 것들. 외국에도 클럽 있죠. 있는데 그게 막 그래야 할까? 그렇게까지 일단 이런 건 없어요. 이 정도의 많은 돈을 거기에 낭비하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아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부유층이 60%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 벌면 60% 가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수천만 원을 낭비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좀 그러다 세무서에서 사람이 찾아오겠죠. 세무서에 사람 찾아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클럽의 주인들이 탈세를 했다는 정황들이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탈세한 데다가 세금 자체가 우리 누진세긴 하지만 제대로 누진세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부유층한테는 50% 60% 거두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전 들으면서 정순현 청취자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정순현님 뭐라고 하셨냐면 한마디 부인하기가 힘들어서 자존심이 상할 정도입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부끄럽다. 이게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건 없죠. 99%가 피해자. 우리는 국민의 99%는 피해자다. 이런 사람들 대신에 세금 내는 사람이 다 피해자죠. 우리 피해자죠. 남성들도 99%는 피해자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박노자 교수, 귀한 한국인이세요. 지금 노르웨이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 지점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로 막 결렬되고 이러면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뭐 일단은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평화 만들기라는 공로를 세우면 이것도 산진 자본이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산진 자본이 되는가 하면은 선진 자본? 산진 자본 말하자면은 본인으로서는 하나의 업적이 되는 거죠. 산진 자본. 근데 그렇긴 하지만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여러 군수 업체로부터 받는 정치 자금 같은 것이 있고 해서 군수 업체로서는 한반도 긴장 유지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업적, 평화 만들기란 업적을 택할 것이냐, 군수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정치 자금을 택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선 그렇게 보세요. 트럼프의 지금 상황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트럼프는 평화라는 업적을 원하긴 원했던 것 같긴 평화, 한데 한반도 평화라는 큰 업적, 오바마도 못한. 트럼프는 항상 오바마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잘 해봐야 전략적 관련이니 그렇죠. 전략적 있느니 그렇죠. 이러는데 본인은 아예 딜해서 한꺼번에 한 칼에 해결하겠다. 그 업적을 얻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또 로키드 마틴 같은 군수 업체들에서부터 들어오는 정치 자금 돈도 무시 못하겠고 공화당 차원에서는 무시 못할 일이죠. 못할 일이죠. 그리고는 사실 트럼프 본인도 그렇고 그 주위 사람들이 상당수는 군수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면 그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겠네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명예냐 돈이냐. 명예냐 돈이냐 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면 직장 잃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평화가 찾아오면 직장 잃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CIA. 미국에서 한국학 가르치는 동료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국학으로 졸업한 사람 절반 정도는 일부 대학에서 CIA나 유사 그 기관에다가 채용되는 겁니다. 채용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을 보유하는 거죠. 한국적으로. 그러네요. 평화가 되면 백수되네요. 그 사람들. 그 사람도 그렇지만 CIA 예산도 삭감이 되겠죠. 펜타곤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 대한민국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사는 주한미군 장교들이 어제건가 또 가야 할까. 주한미군 장교들 갈 자리도 없고 평화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꺼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군요. 전전 세력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그냥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트럼프는 결국 택해야 할 거예요. 평화적인 그러니까 명예냐, 업적이냐, 돈이냐. 어느 쪽을 택할 거라고 보세요. 끝내는 궁극적으로는. 그건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약간 예측 불가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거는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반도인 차원에서는 갈 때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평화 노력을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국제법이고 하니까. 그건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 내에서도 갈등이 좀 있어요. 남남 갈등. 예를 들어 제1야당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같은 소리 듣지 않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했다가 큰 논란이 벌어지고 뭐 이런 남남 갈등은 또 어떻게 치유해야 되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해프닝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 하나 대립 마인드가 사람이 이렇게 심하면 안 되는데요. 정치인이 이 정도의 단견, 이 정도 장기적으로 세상 볼 줄 모르면 안 되는데요. 사실은 한반도인들이 평화롭게 살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저는 북조선의 소련주의라든가 이런 거는 동의하진 못해도 평화를 원하는 만큼은 평화 만들기 차원이라면 저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 기꺼이 해주겠습니다.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기 다 전혀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소련주의라든지 김일성주의 이런 거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사회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관계 없지만 근데 일단 평화 만들기 차원에서는 거기까지는 저도 대변인 다 해주겠습니다. 저래도 대변인 다 해드리고. 교수님 그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니시면 막 빨갱이 소리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 뭐 평화는 빨갱이인지 뭐든 파랑인지 빨갱이인지 뭐 무슨 색깔인지 다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한반도의 평화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하고는 얘기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건 동의 못해도 이야기는 해야죠. 얘기해야 되는. 서로 대변인이 돼서라도 한반도의 평화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담 쌓고 적처럼 등지고 서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서로 대변인 됩시다. 서로 됩시다. 서로 대변인 여기는 됩시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변인 되고 이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대변인 되면 어떠냐. 서로 해주자. 그렇게 서로 대변인 다 됩시다. 저만 해도 북조선 사람들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싶죠.
왜냐하면은 유엔 제재라든가 이런데 피해 예.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민중들이죠. 민중들. 특권층은 북한에서도 살고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99%의 우리들이 결국 그러니까. 피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대변인 노릇을 맡아주죠. 뭐. 교수님 지금 네. 이제 본방송에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9시부터 유튜브로 댓글쇼를 저희가 방송하는데 조금 네. 더 네. 조금 더 들려주세요. 저 들었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뭐 제가 무식해서 댓글쇼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앉아 계시면 돼요. 예, 9시에. 배우는 차원에서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슬로대학교 박노자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